너 오늘부터 해고야. 당장 나가. 뭐 해요? 당장 끌어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해고라고 했어?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민강유통 회장 딸이고 여기는 우리 회사야. 어디서 까불어? 뭐야 이거? 안 놔? 감히 나한테 손대! 당장 놔! 놓으란 말이야! 민경채가 까불다가 혼쭐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루시아가 해고 통보를 하는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루시아는 책상에 기댄 채 천천히 민경채를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잘못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루시아는 잠시 멈춰 서서 민경채의 반응을 살폈어요. 시간을 좀 주려고 했는데 루시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되겠네. 민경채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 민경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한테 해고라고 했어? 민경채의 손이 떨리며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어요. 주변 직원들은 민경채를 바라보며 동정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은 그녀가 쫓겨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였고 안도는 자신들이 아니어서였어요. 루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민경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민강유통 회장 딸이고 여기는 우리 회사야. 민경채는 루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디서 까불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민경채는 루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루시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루시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녀와 민경채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루시아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혼나봐야지 정신 차리지. 민경채는 루시아의 눈빛을 마주하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뭐 해요? 당장 끌어내세요. 경비원 2명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도 이런 상황이 난처했습니다. 민경채는 회장의 딸인데 사장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루시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감히 나한테 손대? 경비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민경채는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뭐야, 이거 안 놔? 당장 놔놓으란 말이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한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민경채는 경비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놔, 이 자식들아, 나놔. 민경채의 비명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루시아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냉철한 표정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루시아는 잠시 멈춰 서서 끌려가는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집에서도 쫓겨날 줄 알아. 민경채는 그 말을 듣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난다고? 이 여자가 진심이야? 민경채는 경비원들에게 붙잡힌 채 사무실 문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나, 당장 나, 이 자식들아. 민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민경채의 비명 소리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비원들은 민경채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들은 민경채를 밀어 넣었어요. 민경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다 죽었어. 다 죽은 줄 알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고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들은 민경채를 건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보도블록에 닿았습니다. 민경채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도둑년이. 민경채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어.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흘끗 보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아스팔트가 손에 쓰라렸지만 민경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찢어 죽일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가득했어요. 민경채는 주먹을 움켜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민경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한편 민경채가 쫓겨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회장 딸이 쫓겨났대. 정말? 루시아 사장이 직접? 민수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경채 전 사장님이 방금 해고당하셨습니다. 민수정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뭐라고? 경채가 쫓겨났다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루시아 사장님이 직접 경비원을 불러서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민수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저 여자가 감히. 직원은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갔고 민수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민지섭은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수정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민수정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민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민지섭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정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들었어? 민수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민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자. 민지섭이 먼저 말했어요. 민수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슬쩍 피했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들은 성큼성큼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앞에 도착하자 민수정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루시아는 책상에 앉아 침착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정이 책상을 향해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정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을 쫓아내?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민수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적당히 해. 루시아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루시아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계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민수정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루시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지섭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루시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회장님께 가서 말해봐. 루시아는 민지섭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 민수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눈빛을 마주하자 뭔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희들도 같이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루시아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서 찌그러져 있어. 민수정과 민지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루시아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민지섭은 입을 열려다 말고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정도 한숨을 내쉬며 루시아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다시 책상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할 말 없으면 나가. 민수정은 주먹을 쥔 채 루시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장실을 나왔어요.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정과 민지섭은 나란히 걸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지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 진짜 무서워. 민수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저 여자가 우릴 하나씩 제거하려는 거야. 민지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민수정이 복도 끝에 멈춰 서며 말했어요. 언니부터 찾아야 해. 지금쯤 완전히 무너져 있을 거야. 민지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자 멀리 민경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정과 민지섭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채야. 민수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경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부서 있었어요. 언니.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정은 민경채 옆에 앉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민지섭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각 스텔라장이 있는 별장.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으로는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스텔라 장은 소파에 앉아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텔라 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모태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스텔라 장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큰일이야.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어요. 복수에는 연민의 정, 사랑만큼 최악의 걸림돌은 없는데. 모태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텔라 장은 눈을 뜨고 모태주를 바라봤어요. 루시아가 자꾸 세리를 친딸로 여기는 것 같아. 모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하는 연기 아닐까요? 스텔라 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들어 천천히 입에 댔습니다. 내가 어제 그 말을 했더니. 스텔라 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엄청 화를 내더라고. 모태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를 내셨다고요? 스텔라 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기 딸 죽은 것도 분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딸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세리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판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스텔라 장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묻어났어요. 모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텔라 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들어 손가락으로 잔의 테두리를 쓸었습니다. 루시아가 감정에 휘둘리면 복수가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스텔라 장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루시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해. 모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루시아 부인께 연락을 드릴까? 스텔라 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금은 더 예민해질 거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저녁 민강유통 회장 저택. 루시아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세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뾰루퉁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가방을 현관 옆 선반에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민세리는 루시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루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달력을 떠올려 봤지만 특별한 날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날인데? 민세리는 눈가가 붉어지며 목이 메었어요. 하긴 누가 알겠어. 민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거 생일을. 루시아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 오늘이 세리 생일이라고? 루시아의 머릿속에 죽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생일까지 똑같을 수가 있지? 루시아는 민세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가 깜빡했어. 민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어차피. 루시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세리의 뒷모습이 죽은 딸의 뒷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손을 뻗어 민세리의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세리야. 민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세리의 눈물을 보자 루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세리는 루시아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생일도 같고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심지어 서운해하는 표정까지. 루시아는 민세리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아닐까? 혹시 죽은 딸의 영혼이 이 아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닐까? 루시아는 그런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얼굴을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넌 소중한 아이야. 루시아는 민세리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민세리는 다시 루시아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루시아는 민세리를 아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죽은 딸을 그리워하는 그 텅 빈 공간이 점점 민세리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수를 위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감정이었어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루시아에게는 죽은 딸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 딸이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민세리는 여전히 루시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세리가 먼저 얼굴을 들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루시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민세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 다 좋아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엄마가 특별한 거 해줄게. 루시아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민세리는 소파에 앉아 루시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루시아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민세리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아끼게 된 걸까? 처음에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였는데, 루시아는 칼로 야채를 썰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내 진짜 딸은 죽었어. 하지만 루시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아이가 내 딸이 아닐까? 루시아는 요리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딸 생각이 났어요. 딸도 이런 음식을 좋아했지. 딸도 생일날 이렇게 서운해했었지. 루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루시아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루시아는 음식을 완성했어요. 그녀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민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다 됐어. 민세리가 식탁으로 왔어요. 와, 엄마 이거 다 만들었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민세리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민세리는 음식을 한 입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루시아는 민세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세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루시아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세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는데? 민세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랑 저랑 같이 있는 그림이요. 루시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언제 보여줄래?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가져올게요. 식사가 끝나고 민세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루시아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경채를 해고하고 민수정과 민지섭을 협박하고 그리고 민세리의 생일을 깜빡했던 것. 루시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스텔라 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고 스텔라 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아? 루시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세리 생일이었어요. 스텔라 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루시아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생일이 똑같아. 스텔라 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루시아, 그건 그냥 우연이야.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몰라요. 생일만 같은 게 아니에요. 목소리도 표정도 서운해하는 모습까지. 다 우리 딸이랑 똑같아.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루시아, 정신 차려.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은 죽었어.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자꾸만. 스텔라 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루시아,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복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루시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잊지 않을게요. 스텔라 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루시아. 네가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전화가 끊기고 루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루시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세리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세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루시아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날 아껴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걸까? 민세리는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정말 엄마 딸이면 좋겠어.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빈자리는 그렇게 민세리로 채워지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